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사흘째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안동이 33도, 포항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칠곡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칠곡 군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시작했고 경상북도와 대구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드 배치 입지도 최종 확정 단계라고 밝혀 사실상 예정터가 정해졌음을 시사했고 빠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지로는 칠곡과 함께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칠곡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외관역 광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칠곡 군민 벌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군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3만 국민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정부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칠곡군의 사드는 결단코 배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경상북도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칠곡 배치 결정은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칠곡 배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구시도 성명서를 통해 사드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희생과 양보만 강요할 경우 대구 경북 지역면에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도 대구 도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인한 통제구역 설치 등 주민들의 재산과 환경 피해, 생활과 건강 피해 등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떠넘겨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역 발전 저희하는 칠곡 배치 반대한다.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되면서 사드 칠곡 배치를 반대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두고 10년째 용역만 거듭하고 있고 이 용역 과정에서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시장 내 특정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쪽입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장소가 비좁아 농산물을 광장에 쌓아둘 정도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1, 2번 출구 쪽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편리한 교통에 비가림 시설 안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경매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쪽 상인들은 그동안 도매시장 이전을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활성화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위험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반드시 도매시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2차례나 용역 결과를 내놓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게 세 번째 용역은 참가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뒤 민간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용역 결과는 이 기득권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청탁 용역 의혹을 받고 있는 3차 용역에서 시장 상인들 간의 합의가 어렵다며 이전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원하는 상인들은 이해관계가 다른 상인들 간에 100% 합의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를 빌미로 대구시가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일부 상인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 때문에 이전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합의를 100% 다 봐서 오라는 것은 결국 그 10% 되는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는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추진위원회는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청탁한 의혹이 있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에 따라 대구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한 3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통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성과물인 조선중기본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단군 신화부터 고려시대까지 수많은 전설과 설화 이야기가 가득 담긴 삼국유사가 목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전국의 문화재급 각수들이 3번 나무 판목에 혼을 담아 글자를 판각했습니다. 고급 한지에 목판을 찍어내는 전통 방식으로 책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의 첫 성과물인 조선중기본으로 현존하는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온전한 중종 임신본을 복원했습니다. 민족 문화와 혼이 여기 서려 있고 또 이 시대에 경상북도가 문화 융성의 중심에 서서 이런 문화 사업을 좀 발전시켜서 이 비즈니스도 연결되고. 완성된 책들은 경상북도와 군의군,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박물관 등에 배부돼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을 넘어서 삼국유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규명하고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을을 500년 전에서 오늘날까지 끌어오고 미래에까지 우리 민족의 을을 심고자 하는데 이 사업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에 삼국유사 복각의 마지막 순서인 경상북도본을 완성해 기록문화유산의 고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최초의 1차 사고보다 잇따른 2차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한데요. 실제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치사율도 2차 사고가 훨씬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관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순천 완주 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 고장난 버스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상등만 켠 채 멈춰선 지 5분여가 지났을 때쯤 화물차가 버스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30에서 50명 수준.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15%가량을 차지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1차 사고보다 5배나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면 우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차량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서 차를 멈출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을 주시면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나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드립니다. 야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불꽃 신호기를 삼각대와 함께 설치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추린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조입할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씨 내연녀 55살 김모 씨와 김 씨의 친구 51살 손모 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입할 일당이 돈 세탁해달라며 맡긴 범죄 수익금 19억 원을 갖고 중국으로 달아난 42살 이모 씨를 납치해 2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며 의장 선출 제도 개선과 국회의원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민주 경북도당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의장 선출도 국회의원 개입설과 특정 정당 독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민주적이고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현행 의장 선출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서는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한복과 예물, 혼수 등 결혼용품과 관련된 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계약할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에 무질서한 간판이 통일성을 가진 간판으로 정비됐습니다. 대구시는 안지랑 골목 상인들을 중심으로 간판 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거쳐 93개 점포 190여 개 간판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한 개 업소당 최대 260만 원의 간판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경북경영자총협회가 지역 1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로 지난해보다 0.4일 줄었습니다. 휴가비 지급 업체의 비율도 54.3%로 지난해보다 17.3%포인트 줄었으며 평균 휴가비 지급액은 55만 6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8일 2016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 발굴 경진대회를 열고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경산시가 제출한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LED 디바이스 산업 맞춤형 고용 허브 구축 사업이 선정됐고 7곳군의 청년 성공 창업 콜라보 사업과 경주시의 문화장터 아리랑 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 브랜드 구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낙동강 본류 지류 등 하천 인근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인 가시박 제거에 나섭니다. 올해 총 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줄기 제거 위주로 퇴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가시박은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해 토종식물을 고사시키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입니다. 질투를 참아라. 흉내를 견뎌라. 시선을 즐겨라. 클래스가 다른 라이프란 이런 것. 태백.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